안녕하세요. RPM9 이우택지입니다. 오늘 제가 시승한 차는 K9 3.8입니다. 최근에 신형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시승회에서 진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겉모습은 사실 뭐 겉모습이나 그 실내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살짝 훑어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는 제가 일단 이따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차랑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이제 보여주고 지금 245, 455R 19인데 노면 소음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오늘 배정된 차가 3.8인데요 그 시트가 딱 물러나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둘러볼 때 이런 컬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열면 또 앞좌석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런 모습 있죠. 그런 마음에 들어요. 뒷모습의 정체성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익숙치가 않습니다. 트렁크는 아주 넉넉해요. 마감재도 훌륭하고 밑에는 스트레이트가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카메라 설치하고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들한테 뭐 의견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주행 성능을 달려보면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K9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역시 새롭게 적용된, 기아가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전자의 그 의지에 따라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은 시프트 레버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이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앞에 뭐 코너가 있다거나 내리막이 있다거나 앞에 대항차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와 달리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도의 그 완성도를 갖췄나 오늘 파악하는 게 한 가지 그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한번 해봤는데요. 뭐 상당히 괜찮아요. 완성도 자체는 괜찮습니다. 완성도 자체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 취향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운전에 어느 정도 그 익숙한 그런 능숙한 분들은 이 시스템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커브길에서는 당연히 속도 줄이는 거고 내리막길에서 속도 줄이는 거고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좀 이제 도와주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과 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커브길, 내리막길, 뭐 전방차 접근, 심지어 뭐 과속 카메라 감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상황,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사고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런 것도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처음에는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속도가 안 나가지? 여기서 왜 감속이 되지? 하는데 보면은 그거를 이제 이 계기판에서 알려주죠. 다만 이게 그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연동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작동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표시가 안 됩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드라이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퍼스트 길게 누르면 스마트인데요,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행해보면 일반적인 주행은 뭐 비슷해요. 스마트 모드는 현대 기아가 적용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완성도 괜찮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포츠 모드
필요할 때 에코 모드로 바꿨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차가 알아서 이렇게 변속을 해주는 그 시스템인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가속 카메라가 있죠. 뭐 가속 카메라 감지라고 뜹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가속 카메라 감지라는 그 말이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글라스 꼈을 때 잘 안 보이네요.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차를 배정받을 때는요, 3.8하고 3.3 터보 중에 이제 고를 수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3.3 터보를 원했어요. 또 우리 제가 속한 이 자동차 온라인 매체 쪽에서 3.3 터보를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현대기아 홍보실 관계자가 3.8 리뷰가 오히려 더 희소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 해줍니다. 제가 현대기아의 3.3 터보랑 3.8이랑 뭐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3.8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숙성 단계 접어든 것 같습니다. 흠잡을 게 없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나름 굉장히 나긋나긋한 공간감과,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커스텀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셋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다른 현대기아의 모델들과 달리 쇼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모드를 누르고요. 파워트레인은 스포츠인데요, 스티어링은 쇼포입니다. 그러니까 쇼포 모드는 굉장히 뭐랄까 뒷좌석 승객을 위한 모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사장님이나 회장님 모시는 차잖아요, 이 차가 대부분. 그럴 경우에 뭐 좀 변속이 부드러워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서스펜션도 쇼포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도 쇼포 모드고, 파워트레인 쇼포 모드가 있을까요? 파워트레인도 쇼포 모드가 있네요. 모든 걸 쇼포 모드로. 근데 이제 AWD는 쇼포 모드는 없습니다. AWD가 쇼포 모드가 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AWD만 스포츠도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그러면 뭐 쇼포 모드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고 그러면 에코 모드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요, 에코 모드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 가속의 한 80% 정도만 작동을 하게 하고 반응이 약간 늦습니다. 그런데 쇼포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랑 달리 가속은 되는데 그걸 좀 천천히 끌어올리는 타입이에요. 에코 모드와 쇼포 모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컴포트 모드랑 좀 다르게 뭔가 조금 더 뒷좌석 승객이 존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 인테리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여러 가지 색상 조합이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이 색상 조합을 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홍보실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가 사실 동탄에서 동탄 전시장에서 진행된 프리뷰 행사에서 6컬러 멋있다 그랬는데, 그걸 보셨나봐요. 참, 이런 세심한 배려 칭찬합니다. 여기 위에는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 운전하느라고 볼까요? 뒤에 승객인지 문 열림 감지 여부 선택하는 그런 거구나. 이 차의 선루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선루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항상 그거를 선택을 해왔으니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시원시원한 아주 큰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마음에 들죠. 근데 이게 참 제네시스까지 해서 잘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손으로 터치하기도 좋은데, 밑에 또 버튼들이 있잖아요. 요걸 또 이렇게 골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네시스 타입보다는 요 정도 위치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네시스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또 모델 체인지를 하게 되면 이런 위치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K9은 가격대가 사실은 이제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 선택 그 사양이 너무 넓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구매자의 선택을 존중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폭을 넓혀서 영업사원조차도 옵션을 다 못 외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2세대가 단순화시켰어요. 단순화시켰었고, 그랬다 가격을 좀 막판에 낮췄죠. 어떻게 보면 약간 굴욕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도 등장을 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지금 이 신형 K9 같은 경우는 또 가격대가 살짝 은근히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개선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이 K9의 이 딜레마는, 지금 그러면 이 5천 후반에서 비싸면 8천만 원대인데, 이 가격을 주고 과연 기아 또 K9 사게끔 해야 되는데 말이죠.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수입차도 많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안에서 제네시스랑 또 격돌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K9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에 껴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최종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브랜드 네임, 브랜드 밸류를 크게 안 따지는 분이라면 이 퀄리티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고를 가치가 있다. 그런데 현대가 제네시스를 내놔서 성공을 했듯이 결국에는 기아도 약간 상위 브랜드의 어떤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에센시아라고 소문이 났었죠. 그런 상위 브랜드를 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한번 보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조금 고가의 차들, 예를 들면 뭐 모하비라든지 뭐 K9, 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루라이드, 이런 차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런 차들만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이렇게 같이 제공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K9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아하고 제네시스를 고를 때 사람들이 이 가격은 제네시스를 고르지 않겠어 라고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할 수 있도록 기아가 좀 배려를 해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품 완성도 자체는 저는 흠잡을 게 없는, 그래서 기아가 세계 최초라고 얘기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도 꽤 괜찮았고, 여러 가지 주행성도 괜찮고 조용하고, 제가 마구 달렸을 때 6점이었는데 지금 천천히 달리니까 10.2 정도 기록을 하네요. 그 연비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시승회에서의 간단한 리뷰를 마치고요. 뒷좌석 성창함이라든지 혹시 좀 더 2차 리뷰를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여론을 반영을 해서 나중에 따로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RPN9 이미택시입니다. 고맙습니다.